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와이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 죽음을 직감한 그 순간 낯선 동양 남자가 물살을 가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구해준 그 사람은 한마디 인사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인파 속으로 녹아들듯 사라졌죠. 저는 그가 누구인지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났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니까요. 그때만 해도 제가 그를 찾아 한국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오늘 이 이야기는 한 번의 만남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우연히 맺어진 인연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떻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혹시 우연한 만남으로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처럼 타국에서 만난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으셨거나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나고 자란 20살 대학생입니다. 현재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경영을 전공하고 있죠. 항상 바쁘게 살아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에만 매달렸고 대학에 들어와서도 학점과 스펙 쌓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삶의 균형이라는 건 제게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에밀리, 넌 항상 앞만 보고 달리기만 해. 가끔은 주변도 둘러보고 숨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저는 그런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대학 2학년이 끝나갈 무렵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집중력이 떨어져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죠. 그때 룸메이트인 소피아가 제안했습니다. 에밀리, 방학 때 하와이에 같이 갈래? 내 사촌이 거기서 서핑샵을 운영하는데 좀 쉬다 오면 좋을 것 같아.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여행을 간다는 건 공부할 시간을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소피아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하와이에 도착한 첫날 와이키키 해변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어요.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와, 이런 곳이 있었다니. 소피아는 제 반응을 보며 웃었죠. 봐, 내가 그랬잖아. 여기서 며칠만 지내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소피아의 사촌 마이크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는 10년 전에 하와이로 이주해 서핑샵을 열었다고 합니다. 여기 온 김에 서핑도 한번 배워볼래? 마이크의 제안에 소피아는 바로 동의했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수영은 할 줄 알지만 서핑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바다는 항상 조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초보자 코스부터 가르쳐 줄게. 절대 위험하지 않아. 마이크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그렇게 하와이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갔죠. 호텔 발코니에서 바라본 밤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보스턴의 분주한 일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마이크의 서핑샵으로 향했습니다. 마이크는 기초적인 서핑 자세와 안전수칙을 알려주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거야. 물에 빠지더라도 패닉에 빠지지 마. 서핑보드는 부력이 있으니까 항상 그걸 잡고 있으면 돼. 이론 수업을 마치고 우리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작은 파도에서 연습하다 보니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소피아는 저보다 훨씬 빨리 배워서 중급 코스로 넘어갔지만 저는 아직 초보 수준에 머물렀죠. 그래도 하와이의 따뜻한 바다에서 서핑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평온해 보였어요. 소피아는 마이크와 함께 다른 해변으로 서핑을 하러 갔고 저는 혼자 와이키키 해변에 남았습니다. 어제보다 자신감이 생겼기에 혼자서도 서핑을 연습해보기로 했죠. 서핑보드를 들고 바다로 들어갔어요. 얕은 곳에서 연습하다가 조금씩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파도가 그리 높지 않아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하늘도 조금씩 흐려지더니 바다의 상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조금 늦었어요. 갑자기 높은 파도가 몰려왔고 저는 그 파도에 휩쓸려 서핑보드와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알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고 물살이 너무 거셌어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팔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극도의 공포가 밀려왔어요. 소리를 질러봤지만 파도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물살을 가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구명 튜브를 한 손에 든 채 빠르게 헤엄쳐 오는 모습이었죠. 머릿속이 흐릿해져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한 줄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아시아계 남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구명 튜브를 건네며 괜찮아요. 이것 잡아요. 라고 말했어요.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과 침착함이 묻어 있었죠.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구명 튜브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체력과 수영 실력으로 저를 해안가로 끌고 왔어요. 파도와 싸우면서도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해안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게 되자 안도감이 밀려왔죠. 괜찮아요?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누군가 구급대원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저를 살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안전을 위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소피아에게 연락이 갔고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병원에 달려왔어요. 에밀리, 정말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소피아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저는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날 구해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제 질문에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난 네가 병원에 왔다는 연락만 받고 바로 왔어. 누가 널 구했는지는 모르겠어. 그 순간부터 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히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와이키키 해변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일이 있었던 곳 주변을 살피며 혹시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해변 구조대에도 물어봤지만 그들은 공식적인 구조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보가 없었습니다. 아마 근처에 있던 관광객이나 현지인일 거예요. 이런 일은 가끔 있어요. 라고만 말했죠. 실망한 마음으로 해변을 걷던 중 마이크의 서핑샵이 보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제 사람을 구한 아시아계 남자를 보셨나요? 마이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혹시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사람? 며칠 전부터 우리 샵에서 장비를 빌려갔던 사람 같은데. 희망이 생겼어요. 네, 맞아요. 그 사람에 대해 뭐 아시는 게 있나요? 마이크는 잠시 기록을 찾아보더니 답했습니다. 이름이 진호라고 했어. 한국에서 왔다고 했지. 전직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휴가차 하와이에 왔다가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돌아간대. 한국 해군 특수부대. 그제서야 그가 왜 그렇게 능숙하게 저를 구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그는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대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보통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혹시 그 사람이 어디 묵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마이크는 머리를 긁적였어요. 그건 우리가 기록하지 않아서. 하지만 그가 자주 가는 식당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아. 해변 근처의 오션뷰 레스토랑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저녁 소피아와 함께 오션뷰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테라스 쪽에 혼자 앉아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제 저를 구해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긴장되었죠. 소피아가 제 등을 밀었어요. 가봐, 난 여기서 기다릴게.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저는 그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조용히 그의 앞에 서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듯 그의 눈이 커졌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절 구해주셨죠? 제 말에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고 그는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예요. 정말 감사드려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누구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 이름은 진호입니다. 김진호.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김진호. 한국식 이름이었죠.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진호의 질문에 저는 마이크의 서핑샵에서 정보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이크는 좋은 사람이에요. 진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왜 그때 그냥 가버리셨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궁금했던 질문을 드디어 할 수 있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습관인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임무 완수 후 바로 철수하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그의 대답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그에게는 누군가를 구하는 것이 그저 해야 할 일이었을 뿐 특별한 행동이 아니었던 거죠. 마이크가 말하길 한국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제 질문에 진호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7년 동안 UDT실에서 근무했어요. 그의 대답에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UDT실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었죠. 진호는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으로 미국의 네이비실과 비슷한 부대라고 했어요. 주로 해상에서의 특수작전을 수행하며 수중 폭파, 해상구조, 대테러 작전 등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진호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는 28살이고 2년 전에 전역했다고 합니다. 전역 후에는 세계 여행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다음 달부터는 한국해양경찰에 지원할 예정이에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요. 진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가 왜 주저없이 저를 구하러 뛰어들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던 거죠. 정말 멋진 일을 하시네요. 저는 그냥 대학생일 뿐인데. 제 말에 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학생이라고요? 어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진호의 질문에 저는 하버드에서 국제경영을 전공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하버드요?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에서는 하버드가 정말 유명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소피아도 나중에 합류해서 셋이서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죠. 진호는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진호는 내일 다른 섬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그 말을 듣자 왠지 모르게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겨우 찾았는데 또 헤어져야 한다니. 연락처라도 교환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한국에 가게 되면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진호는 흔쾌히 연락처를 교환해 주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도 알려주었죠. 한국에 오시면 연락주세요. 서울 구경시켜 드릴게요. 진호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때는 정말로 한국에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소피아가 물었어요. 진호 좋은 사람 같다. 근데 정말 한국까지 갈 생각이야? 저는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글쎄,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안도감도 있었지만 진호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왠지 모르게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무언가 단단하고 진중한 느낌이 있었죠. 다음 날부터 우리는 예정대로 하와이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서핑은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안전한 해변에서 수영을 하거나 섬을 둘러보는 관광을 했죠.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고 보스턴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인스타그램으로 진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와이에서의 만남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해양경찰 지원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진호의 답장이 왔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연락주세요. 보스턴으로 돌아온 후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수업, 과제, 시험. 바쁜 나날이 이어졌죠. 하지만 이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하와이에서의 경험, 특히 죽음의 순간에서 살아 돌아온 경험은 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예전처럼 학점과 성공만을 위해 달리지 않게 되었죠. 가끔 진호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어요. 그는 자주 게시물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간 후의 일상을 조금씩 공유했습니다. 해양경찰 훈련 과정, 한국의 아름다운 해변들, 가끔은 맛있어 보이는 한국 음식들. 그의 게시물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하와이에서의 사건 이후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진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해양경찰 지원은 어떻게 되었나요? 솔직히 답장이 올 거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몇 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잘 지내고 있어요. 지난달에 해양경찰 시험에 합격했고 이번 주부터 훈련을 시작했어요. 에밀리는 어떻게 지내요? 그의 메시지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끔씩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정도였지만 점차 더 깊은 대화로 이어졌어요. 진호는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미국에서의 대학 생활에 대해 공유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진호는 한국의 일상, 문화, 그리고 자신의 해양경찰 훈련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어요. 오늘은 해상구조 훈련을 했어요. 파도가 높아서 힘들었지만 하와이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죠.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하와이에서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진호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졌어요. 전에는 그저 삼성, 현대 같은 기업들의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 등에 호기심이 생겼죠. 한국 드라마나 영화 본 적 있어요? 진호의 질문에 저는 없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몇 가지 추천작을 알려주었습니다. 호기심에 그가 추천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처음에는 자막 때문에 불편했지만 영화에 빠져들면서 그런 불편함은 사라졌습니다. 영화를 다 본 후에 진호에게 감상을 보냈죠. 정말 인상적인 영화였어요. 사회적 계층에 대한 메시지가 강렬했어요. 진호는 기뻐하며 다른 영화들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하나둘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진호와 대화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한국 문화 자체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죠. 한국어 몇 마디도 배워봤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한국어 발음이 좋네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진호의 칭찬에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수업과 과제로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어 한국어 앱으로 공부했죠. 룸메이트 소피아는 제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에밀리, 요즘 완전히 한국 덕후가 됐네. 그 구조대원 때문인가? 소피아의 말에 부끄러웠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진호와의 인연이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냥 다른 문화에 관심이 생겼을 뿐이야. 그렇게 둘러댔지만 사실 진호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진호는 해양경찰 기본 훈련을 마치고 부산 해양경찰서에 배치받았다고 알려왔어요. 드디어 현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첫 임무는 해안순찰이에요. 그의 메시지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부산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제 메시지의 진호는 부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제2의 도시이자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해변과 맛있는 해산물 그리고 국제영화제로 유명하다고 했어요. 기회가 된다면 꼭 와보세요. 부산의 해변은 하와이와는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의 말에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정말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 여름방학이 2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인턴십을 하거나 추가 수업을 듣곤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계획을 세워보고 싶었어요. 용기를 내어 진호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면 어떨까요? 2주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몇 시간 후 진호의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요? 그럼 좋죠. 휴가를 내서 서울과 부산 구경시켜 드릴게요. 정말 기대되네요. 그의 답장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한국을 방문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설렜죠. 그날 바로 부모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엄마, 이번 여름에 한국에 가보려고 해요. 어머니는 처음에 놀라셨지만 제가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과 진호와의 인연에 대해 설명하자 이해해 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관심 있는 나라라면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구나. 하지만 안전에 주의하렴. 아버지도 동의하셨습니다.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항상 가치 있는 일이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저는 한국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여행 가이드북을 구입했죠.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진호에게 여행 일정을 공유하자 그는 세심하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어떤 지역을 방문하면 좋을지, 어떤 음식을 꼭 먹어봐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었죠. 서울에서 3일, 부산에서 3일, 그리고 제주도에서 2일 어떨까요? 제주도는 한국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섬이에요. 진호의 제안에 저는 동의했어요. 그가 추천한 대로 일정을 짰죠.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여행 전날 밤 진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요. 정말 기대돼요. 그의 답장은 간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와이에서의 사고, 진호와의 만남, 그리고 지금 한국으로 향하는 이 여정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었지만 동시에 필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여행이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처음 방문하는 나라,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문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도착장으로 나오자 사람들 사이에서 진호가 보였어요. 그는 에밀리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죠. 진호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환하게 웃었어요. 에밀리,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해요.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건 몇 개월 만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보다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였어요. 해양경찰 제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처음 봤는데 정말 멋있었습니다. 진호,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설레요. 영어로 말했지만 곧 배운 한국어를 시도해봤어요. 한국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진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신기했어요. 높은 빌딩들, 한글로 된 간판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뉴욕이나 보스턴과는 또 다른 대도시의 모습이었죠. 저 빌딩이 롯데월드 타워예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진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미국의 대중교통과는 달리 모든 안내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나와서 편리했습니다. 숙소는 명동 근처의 호텔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진호가 저녁 식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음식 중에 뭐가 먹고 싶으세요? 그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김치찌개요. 항상 궁금했거든요. 진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제가 아는 맛있는 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길거리 음식 가판대, 쇼핑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활기차고 생동감 넘쳤습니다. 작은 골목길에 있는 식당에 도착했어요. 간판도 크지 않은 소박한 곳이었지만 아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집은 30년 전통의 김치찌개 전문점이에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죠. 진호의 말에 기대가 커졌어요. 자리에 앉아 진호가 메뉴판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찌개는 돼지고기가 들어간 것과 참치가 들어간 것이 있어요. 어떤 걸로 드실래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선택했어요. 진호는 우리 둘을 위해 한국어로 주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뜨거운 돌솥에 끓고 있는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빨간 국물에서 김치와 돼지고기 조각이 보였죠. 처음 한 숟가락을 떠먹었을 때 그 맛에 놀랐습니다. 맵고 짜고 신맛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독특한 맛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강하게 느껴졌지만 계속 먹다 보니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진호의 질문에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정말 맛있어요. 생각보다 맵지만 정말 특별한 맛이네요. 진호는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처음에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먹다 보면 그 매력에 빠지게 돼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호는 해양경찰로 일하면서 겪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고 저는 하버드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죠. 대화가 깊어질수록 진호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바다를 좋아했다고 해요. 부산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항상 바다를 가까이에서 보며 살았죠. 아버지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작은 생선 가게를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바다는 제 인생의 일부예요. 그래서 해군에 지원했고 지금은 해양경찰이 된 거죠. 진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가진 바다에 대한 사랑과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그에게 구조활동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죠. 사람들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하와이에서 에밀리를 구한 것처럼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밤이었지만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죠. 빌딩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내일은 어디를 가보고 싶으세요? 진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경복궁과 북촌한 옥마을이 궁금해요.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아침 일찍 출발하면 둘 다 충분히 볼 수 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진호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활기차요.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해요. 물론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벌써 이 나라가 마음에 들어요. 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요. 그의 말에 기대감이 커졌어요. 이 여행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진호는 휴가를 내서 제 가이드가 되어주었습니다. 경복궁 앞에 도착하자 웅장한 궁궐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진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메인 궁궐이었어요. 1395년에 처음 지어졌죠. 우리는 티켓을 구입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궁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한국 전통 건축물의 아름다움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특히 근정전이라는 왕의 집무실이 인상적이었어요. 붉은 기둥과 화려한 단청, 그리고 복잡한 목조 구조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런 건물들을 어떻게 지었는지 정말 신기해요. 현대 기술 없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다니. 진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전통 건축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맞춰 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진이 나도 잘 견디는 구조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경복궁 구경을 마치고 북촌한 옥마을로 이동했어요. 좁은 골목길 사이로 전통 한옥들이 즐비했습니다. 진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지역은 원래 조선시대 양반들이 살던 곳이라고 해요. 지금은 많은 한옥이 카페, 레스토랑, 전통 공방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죠. 한 한옥 카페에 들어가 전통차를 마셨어요. 진호가 추천한 대로 유자차를 시켰는데 새콤달콤한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전통차가 한국에서는 흔한가요? 제 질문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은 차 문화가 발달했어요. 계절마다 다른 차를 즐기죠. 오후에는 인사동을 거닐며 전통 공예품과 기념품을 구경했습니다. 화려한 색의 전통 부채, 정교한 도자기, 아름다운 한지 제품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이 부채 정말 예쁘네요. 제가 한 부채를 들어보이자 진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부채는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도구가 아니라 예술품이기도 해요. 저는 부모님과 소피아에게 줄 선물로 몇 가지 전통 공예품을 구입했어요.
진호는 제가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쇼핑을 마치고 우리는 삼겹살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삼겹살을 꼭 먹어봐야 해요. 특히 소주와 함께요. 식당에 도착하자 테이블 중앙에 있는 그릴이 눈에 띄었어요. 진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문화가 있어요. 삼겹살이 나오자 진호가 직접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이렇게 상추에 싸서 먹어보세요. 진호의 가르침대로 구운 삼겹살을 상추에 싸서 먹어봤어요. 고기의 풍미와 신선한 채소, 그리고 매콤한 쌈장이 어우러진 맛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진호는 소주 한 병을 주문했어요. 한국 전통 술이에요. 한번 맛보실래요? 저는 호기심에 한 잔을 받았습니다. 처음 마셨을 때 그 독특한 맛에 놀랐어요. 생각보다 강하네요. 진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국 음식과 잘 어울려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울의 전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이 마법 같았어요. 서울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야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멋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빌딩 숲과 한강의 물결,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차들의 불빛이 마치 살아 숨쉬는 유기체 같았어요. 이렇게 위에서 보니 서울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 실감이 나네요. 전망대 한쪽에는 사랑의 자물쇠가 가득했어요. 연인들이 자물쇠를 걸고 사랑을 맹세하는 장소였죠. 우리도 하나 걸어볼까요? 진호의 제안에 살짝 당황했지만 여행의 추억으로 좋을 것 같아 수락했어요. 기념품 가게에서 자물쇠를 사서 우리의 이름과 날짜를 적었습니다. 영원한 인연을 위해. 진호가 자물쇠를 걸며 말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정말 운명 같았으니까요. 죽음의 순간에 만났고 이제는 그의 나라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진호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부산으로 갈 준비 됐어요? 아침 일찍 KTX를 타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기대돼요. 진호의 고향을 볼 수 있다니 설레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북촌의 아늑함, 남산타워에서 본 야경.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진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보여주는 진정한 대사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 소피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정말 환상적이었어. 이 나라가 점점 더 좋아져. 소피아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와, 정말 좋겠다. 사진 더 보내줘. 그리고 진호는 어때? 그녀의 메시지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는 특별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역에서 KTX를 탔어요. 진호의 말대로 이 고속철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 30분 만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이런 고속철도가 많지 않아요. 정말 빠르고 편리하네요. 제 말에 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라서 교통 시스템이 잘 발달했어요. 어디든 하루 안에 갈 수 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감상했어요. 도시, 농촌, 산, 강. 다양한 모습의 한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자 서울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바다의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고 사람들의 말투도 조금 달랐습니다. 부산 사투리예요. 서울 말과 좀 다르죠? 진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억양이 흥미로웠습니다. 진호의 집은 해운대 근처에 있었어요.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였죠. 제 방은 제가 쓰고 에밀리는 게스트룸을 쓰시면 돼요. 호텔보다는 불편할 수 있지만 현지인의 집에서 묵는 경험도 특별할 것 같았어요.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진호가 제안했어요. 오늘은 해운대 해변부터 구경할까요? 부산의 상징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해변을 본다는 건 항상 설레는 일이었으니까요. 해운대 해변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웠어요. 부드러운 모래와 푸른 바다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하와이의 해변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와, 이곳이 진호의 고향이었군요. 정말 아름다워요. 진호는 어린 시절 이 해변에서 놀았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기서 수영도 배우고 조개도 잡고 제 어린 시절의 놀이터였죠. 그의 눈에서 고향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기 보이는 다리가 광안대교예요. 밤에 조명이 켜지면 정말 아름다워요. 진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자 멀리 웅장한 다리가 보였습니다. 오늘 밤에 보여드릴게요. 부산의 야경은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점심으로 진호가 추천한 해물탕을 먹었어요. 큰 냄비에 각종 해산물과 채소가 푸짐하게 들어있었죠. 부산은 항구 도시라 해산물이 정말 신선해요. 진호의 말대로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새우와 조개의 신선함에 감탄했어요. 오후에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산비탈에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이 독특했어요. 알록달록한 색깔로 칠해진 집들이 마치 동화 속 마을 같았죠. 이곳은 원래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가난한 동네였어요. 하지만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지가 됐죠.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작은 갤러리와 카페들을 구경했어요. 마을 곳곳에 숨겨진 예술 작품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미국에는 없어요. 역사와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다니.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광안리 해변으로 향했어요. 광안대교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바다 위로 황홀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테라스 자리에 앉아 바다와 다리를 바라보며 식사하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녁 메뉴는 회였어요. 처음으로 먹어보는 한국식 생선회에 조금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시도해봤죠. 와사비 대신 고추장에 찍어 드셔보세요. 진호의 조언대로 했더니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신선한 생선의 맛과 고추장의 매콤함이 잘 어울렸습니다. 내일은 어디를 가보고 싶으세요? 진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진호의 일터인 해양경찰서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제 제안에 진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내일 아침에 제 근무지로 안내해 드릴게요. 마침 훈련 일정도 있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해변을 따라 걸었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진호가 갑자기 물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이 여행 전에는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글쎄요, 확실하지 않아요. 이 여행이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답했어요. 진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진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에밀리, 사실 이번 여행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의 진솔한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요, 진호. 한국에서의 시간이 너무 특별해요. 특히 진호와 함께한 시간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었던 우리는 급히 근처 카페로 뛰어들어갔어요. 우연히 들어간 그 카페는 24시간 영업하는 곳이었고 창가 자리에 앉아 비 내리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진호는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도 제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메시지로만 나눴던 이야기들을 직접 만나 나누니 더욱 의미가 깊었어요. 사실 하와이에서 에밀리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진호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정말요? 저는 그때 거의 익사할 뻔했는데. 우리는 그 말에 함께 웃었어요. 그래서 더 특별했죠. 제가 구한 사람이니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우리의 대화는 끝날 줄 몰랐어요. 서로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치관, 꿈, 삶을 바라보는 방식.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공감했어요. 비가 그치고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진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게 운명이라는 걸까? 하와이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지다니.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약속대로 저를 부산해양경찰서로 데려갔어요. 제복을 입은 진호의 모습은 어제와는 또 달랐습니다. 더 믿음직하고 카리스마 있게 느껴졌죠. 오늘은 실제 구조 훈련이 있어요.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에밀리도 참관할 수 있게 됐어요. 해양경찰서 내부는 체계적이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구조작전과 관련된 포스터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진호의 동료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대부분 영어를 조금씩 할 줄 알았고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었어요. 오늘 훈련은 해상조난자 구조 시뮬레이션이에요. 진호의 팀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제 상황과 똑같이 진행되니 흥미로울 거예요.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훈련은 해안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구조대원 몇 명이 조난자 역할을 맡아 바다에 있었고 진호를 포함한 구조팀이 긴급 출동하는 상황이었어요. 진호가 구명장비를 착용하고 보트에 오르는 모습을 보니 하와이에서 저를 구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진호와 그의 팀은 놀라운 전문성을 보여주었어요.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효율적으로 조난자들에게 접근했죠. 특히 진호의 수영 실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조난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진호는 우리 팀에서 최고의 수영 실력을 가졌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실제 구조 상황에서 혼자 3명을 구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영웅이죠. 훈련이 끝나고 진호가 물에서 나왔을 때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은 그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저를 구했던 것처럼 그는 매일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훈련하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진호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니 자랑스러워요. 제 말에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점심으로 진호의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미국 생활은 어떤지, 한국 음식은 맛있는지, 하와이에서 진호를 만난 이야기도 궁금해했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그들의 팀워크와 끈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진호가 하와이에서 에밀리를 구한 이야기는 여기서도 유명해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휴가 중에도 사람을 구하다니 역시 우리 진호죠. 다들 웃으며 진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진호는 부끄러운 듯 했지만 동료들의 인정을 받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진호가 해양경찰의 장비와 시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어요. 최신 구조 장비, 통신 시스템, 심지어 헬리콥터까지. 한국의 해양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해안경비대가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에요. 바다는 아름답지만 위험하기도 해요. 진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의 말에 공감했어요. 하와이에서 제가 겪은 일도 그런 과소평가의 결과였으니까요. 해양경찰서 방문을 마치고 우리는 부산의 유명한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어요. 활기찬 시장 분위기와 다양한 해산물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서 저녁 재료를 사서 제가 직접 요리해 드릴게요. 진호의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어요. 우리는 함께 신선한 생선과 조개, 채소 등을 골랐습니다. 진호는 어부의 아들답게 좋은 해산물을 고르는 안목이 있었어요. 이 생선이 가장 신선해요. 눈이 맑고 아가미색이 선명하거든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새로운 지식을 얻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진호의 집에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배운 생선찌개 레시피를 알려주었고 저는 옆에서 채소를 썰고 도왔습니다.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왠지 모르게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네요. 식탁에 앉아 이야기하며 문득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고 그 다음날 미국으로 가게 되는군요. 진호도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에밀리가 한국에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다시 오고 싶어요. 사실 생각해봤어요. 졸업 후에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제 말에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떤 방법인데요? 국제무역회사나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에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전공을 살려서요. 사실 이건 이번 여행 중에 진지하게 고민한 것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진호에 대한 감정이 제 미래 계획을 바꿔놓고 있었죠. 진호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를 가지러 갔습니다. 곧 그는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어요. 이건 에밀리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연을 기억하는 의미로요.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파란색 팔찌가 들어있었어요. 바다를 연상시키는 색이었죠. 이건 해양경찰 훈련을 마칠 때 받은 팔찌예요. 바다의 수호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에밀리도 이제 제 인생의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팔찌가 어울릴 것 같아요. 감동의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진호.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진호가 팔찌를 제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손이 스쳤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눈을 바라봤어요. 에밀리,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하와이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용기를 내어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호를 만난 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날 밤 우리는 부산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미래를 꿈꿨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운명처럼 만난 우리. 이제는 그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결단을 내릴 때였습니다. 꼭 돌아올게요, 진호. 약속해요.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낯설게 느껴졌던 이 나라가 이제는 왠지 모르게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진호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니 지난 2주간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마지막 날인데? 진호가 책에서 눈을 떼며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이섬에 가보고 싶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진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지금 가을이라 단풍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에 도착한 후 곧바로 남이섬으로 향했습니다. 페리를 타고 섬으로 건너가는 동안 주변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강물 위로 비치는 가을 햇살,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의 단풍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와,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아름답네요. 남이섬은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늘어선 길로 유명했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예요? 진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특히 진호를 통해서. 제 대답에 진호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정말 좋았어요. 이제 김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우리는 섬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진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니 처음 만났을 때보다 우리의 표정이 훨씬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사진들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점심으로는 섬에 있는 식당에서 닭갈비를 먹었어요.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매콤한 닭고기와 채소를 함께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런 음식도 미국에서는 먹기 힘들겠죠? 진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질 것 같아요. 오후에는 서울로 돌아와 마지막 쇼핑을 했습니다. 명동의 화장품 가게들을 둘러보며 한국의 유명한 뷰티 제품들을 구입했어요. 한국 화장품이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친구들에게 선물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녁은 진호가 특별한 장소를 예약했다고 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한강과 서울의 야경이 창문 너머로 펼쳐졌어요.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이번 여행은 어땠어요? 진호가 와인을 따르며 물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여행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정말 좋았지만 진호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진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에밀리가 한국에 와줘서 정말 기뻤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진호, 사실 결정했어요. 졸업하면 정말로 한국에 올 거예요. 이미 몇몇 회사들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알아봤고 한국어도 더 열심히 공부할 계획이에요. 제 말에 진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거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짧은 여행이 아니라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 대답에 진호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밤바람이 선선하게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내일이면 떠나는군요. 진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진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제 손을 잡았어요. 에밀리,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 하와이에서 만났을 때부터 에밀리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2주 동안 그 감정은 더 확실해졌어요. 기다릴게요. 에밀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진호를 정말 좋아해요. 하와이에서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운명 같아요. 우리의 손이 더 단단히 맞잡혔습니다. 진호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키스했어요. 한강의 야경 아래에서의 그 순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와이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이제는 사랑으로 발전한 거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진호가 말했어요. 내일 공항까지 데려다 줄게요. 그리고 매일 연락하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곧 다시 만날 거예요. 약속해요.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기 전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봐요. 진호의 마지막 인사에 미소로 답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2주를 되돌아봤습니다. 하와이에서의 사고가 아니었다면 진호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위험한 순간이 오히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약속대로 호텔로 와서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 앞에서 우리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었어요. 에밀리, 잊지 마세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호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저도 잊지 않을게요. 곧 돌아올 거예요, 진호.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을 나눴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주 전만 해도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내 마음의 절반을 두고 떠나는 곳이 되었구나.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 특히 진호와 함께한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 소피아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에밀리, 어땠어? 한국. 그녀의 열정적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소피아에게 여행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서울의 활기찬 모습,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진호와의 관계. 뭐, 정말로 그와 사귀기로 한 거야? 소피아의 놀란 반응에 저는 확신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진호는 정말 특별해. 그리고 졸업 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야. 제 말에 소피아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와우, 에밀리. 네가 그렇게 확신하는 걸 보니 정말 특별한 사람인가 봐. 응원할게. 대학으로 돌아와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저 학점과 성공만을 위해 공부했다면 이제는 더 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고 한국어 수업도 추가로 들었어요. 진호와는 매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어려웠지만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의 해양경찰 생활, 제 대학 생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졸업을 6개월 앞두고
저는 서울의 한 국제무역회사에 지원서를 냈어요. 그곳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무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영어 능력자를 찾고 있었죠. 몇 주 후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면접까지 통과해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진호, 합격했어요.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갈 수 있게 됐어요. 화상통화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진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에밀리. 드디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네요. 그날 밤 부모님께 제 결정을 알렸어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드리자 이해해 주셨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응원할게. 하지만 자주 연락하고 가끔은 집에도 와야 해. 어머니의 말씀에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졸업식 날 진호가 깜짝 선물처럼 보스턴에 왔습니다. 그가 졸업식장에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 때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온 거예요? 놀란 마음에 물었죠. 이런 중요한 날에 함께하고 싶었어요. 휴가를 내서 왔어요. 진호의 대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부모님과 진호가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진호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그도 정중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하와이에서 우리 딸을 구해줬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진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졸업 후 한 달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후회하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감도 있었지만 진호를 생각하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진호는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를 보는 순간 모든 걱정이 날아갔습니다. 에밀리, 드디어 왔군요. 환영해요, 당신의 새로운 집에. 진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맞아요, 이제 한국은 제 새로운 집이 될 거예요. 진호는 제가 살 아파트를 구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회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었어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진호와 동료들의 도움으로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6개월 후 진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해운대 해변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와이에서의 그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질 줄 몰랐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하와이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죽음의 순간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평생의 약속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네, 진호.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제 대답에 진호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자리였어요.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가 교회에서 열린 예식에는 양가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미국에서 부모님과 친구들이 날아왔고 진호의 해양경찰 동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전통 한복을 입고 진행한 패백의식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한국의 전통 예식을 경험하는 것이 신기하고 뜻깊었어요. 진호의 부모님은 저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부산 사투리로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조언은 비록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과 부산 사이에서 생활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일하고 진호는 부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주말 부부로 지내는 시간도 있었지만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었죠. 1년 후 저는 부산지사로 전근을 신청했고 다행히 승인이 났습니다. 드디어 진호와 함께 부산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부산에서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는 해운대 해변을 따라 조깅을 하고 주말에는 진호와 함께 근처 산이나 섬으로 여행을 다녔어요. 한국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해서 이제는 김치 없이는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죠. 심지어 진호의 어머니에게 한국 요리도 배웠어요. 에밀리,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 다 됐네. 진호가 농담처럼 말할 때마다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미국이 그립기도 했지만 화상통화로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고 1년에 한 번씩 미국을 방문하면서 향수병을 달랬어요. 결혼 3년 차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첫 아이를 가진 거예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진호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제게 계속해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군요. 그의 말에 저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의 딸 소희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피가 섞인 아이,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양가 가족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미국에서 부모님이 손녀를 보기 위해 한국까지 날아오셨고 진호의 부모님은 매일같이 손녀를 보러 오셨죠. 소희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가 될 거예요. 진호의 말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소희가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양국의 문화와 전통을 모두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어느 날 진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에밀리, 하와이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엔 소희도 데리고요. 그 제안에 가슴이 설렜어요. 우리의 인연이 시작된 그곳을 소희에게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하와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5살이 된 소희는 비행기 안에서 들떠 있었어요. 엄마, 하와이가 어떤 곳이에요? 소희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처음 만난 특별한 곳이야. 아빠가 엄마를 구해준 곳이지. 하와이에 도착해 우리는 그날의 해변을 찾았어요. 그날처럼 파도가 거칠지는 않았지만 그 장소의 선이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아빠가 엄마를 구했어요? 소희의 질문에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빠가 엄마를 처음 본 곳이야. 소희는 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모래성을 쌓으며 즐겁게 놀았어요. 저와 진호는 그런 소희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진호, 당신을 만난 건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제 말에 진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에밀리.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죠. 하와이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산되었어요. 제가 SNS에 하와이에서의 우리 가족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올렸는데 그것이 화제가 된 거예요. 8년 전 이 해변에서 한국인 남편이 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딸과 함께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게시물이 핫하게 퍼지면서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몇몇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시작된 국제 커플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야기가 방송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연락해왔어요. 특히 국제 연애를 하고 있거나 타국에서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는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진호는 인터뷰에서 항상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시청자들도 감동했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 소희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우리는 둘째 아이 민준이도 맞이했습니다. 제 한국어는 거의 완벽해졌고 이제는 한국에서 살면서도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미국에 가면 약간 어색함을 느낄 정도였죠. 진호는 해양경찰에서 계속 승진하여 이제는 중요한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서 인정받아 국제사업부의 팀장이 되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면서도 가정에서는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가끔 소피아가 한국을 방문할 때면 우리는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곤 해요. 에밀리, 하와이 여행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진호도 못 만나고 이런 멋진 가정도 이루지 못했을 텐데. 소피아의 말에 우리는 모두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하와이에서의 그 위험한 순간이 오히려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진호를 만나지 않았다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 가득한 가정도 이루지 못했겠죠. 지금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안전한 삶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하와이의 파도처럼 삶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진정한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껴요. 이 모든 것이 하와이에서의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진호와 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국적과 언어, 문화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이야기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만나실 겁니다. 그 순간들이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찾아오는 특별한 인연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에게 하와이의 파도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상으로 미국 하버드 여대생이 하와이에서 만난 한국 해군과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인연이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